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외교안보수장들이 잇따라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의 참여 확대와 함께 대중국 공조 정책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고 미국 내 안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첫 전화통화에서 지속적인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일본의 노부오 키시 방위상, 한국의 성욱 국방장관과 차례로 통화를 하면서 미한일 삼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인도태평양 영내 한국과 일본의 역할 확대와 관련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의 참여 확대와 함께 대중국 공조정책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종관은 특히 커트 캠벨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종관 등 최근 실무 인선 등은 한일 관계에 매우 정통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며 양국의 과거사 문제가 중국, 북한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re going to be, very qualified Asia hands who will understand the history issue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very well. And they don't want that to get in the way of their common focus on China and on North Korea.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한일 간 정보 공유 협정 지소미아가 체결되고 위안부 합의가 타결된 배경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의 우려에 따른 미국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는 관측이 줄곧 제기됐습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019년 10월 한일 정보 공유 협정 파기 움직임이 일자 위안부 합의 타결 뒤에는 미국의 정부 관리뿐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전직 관리들과 민간 전문가들도 한국과 일본 사이를 오가며 적극 관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역시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간 긴장 완화를 매우 기대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all I can do is assure you that the U.S. would like to see a reduction in tensions between Seoul and Tokyo.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일 정보 공유 협정 체결 배경과 마찬가지로 양국을 모두 방해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일 간 갈등 완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 사거리 확장으로 유엔군 후방기지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한반도 안보 문제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 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한반도에서 준비태세를 계속 확실히 갖춰나갈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인 무기에 대해 당장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은 군사 능력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열망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그 같은 군사 능력 진전이 무엇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축소되거나 연기됐던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훈련이 중단됐지만 여전히 준비태세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로 훈련을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들에 속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부패 문제는 과거부터 이어져 왔는데 김씨 일가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부패는 물론 생계활동에 나서고 있는 일반 주민들에 대한 뇌물 강요가 북한 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는 28일 전 세계 180개 나라의 국가 청렴도를 조사한 2020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부패인식 지수란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정도를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로 환산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우수한 나라로 평가되는데 이번에 북한은 18점으로 180개 나라 가운데 170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각 부문에 대한 점수가 공개되지 않고 일부 부문에 대해서만 점수가 공개됐는데 정경, 유착 등 정치 부패를 따지는 정치위험관리그룹의 국가위험지수에서 15점을 기록하는 등 공개된 부문 대부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부패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같은 기관에서 공개한 지수에서 북한은 올해보다 더 낮은 172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11월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회사의 2020 뇌물위험 매트릭스 보고서는 북한이 194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니엘 콜린지 유엔 인권관은 지난 2019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만연한 뇌물과 부패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The report finds that, in effect, this threat of arbitrary arrest and the harsh consequences that follow provides state officials with a powerful means to secure bribes from a vulnerable population seeking to eke out an existence through rudimentary market activity.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운동가 박지연 씨는 북한의 뇌물 문제는 광범위하게 퍼진 일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여행증명서 떼려면 여행증명서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몰래 뇌물도 주고 또 장사도 하려면 일단은 자기 동안전부, 동보이지돈 그런 사람들한테 당연히 뇌물을 주니까 이제 한 번씩 어디 뭐 장사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전원이나 보이지돈들이 자연히 찾아와요. 한 번씩 꼭 갔다 오면. 그러면 무조건 이제 그 달라하는 그런 것이요. 조나단 코라도 코리아 소사이어티 정책 담당 국장은 북한에서 일상화된 뇌물은 결국 잘못된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북한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줘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low salaries of state officials and the lack of oversight mean that people, especially those participating in the informal or market economy, are quite vulnerable. 이번 부패인식 지수에서 1위는 88점을 기록한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공동으로 차지했습니다. 또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85점으로 3위에 올라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비확산 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이 새로 시작된 117대 회기에서도 아태 비확산 소위원장에 재선출됐습니다. 베라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가 아시아 지역과 긴밀히 연계돼 있는 만큼 아시아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상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미국 의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독재적인 중국과 도발적인 북한을 비롯해 영내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문제까지 의회가 다뤄야 할 여러 긴급한 도전들이 있으며 이런 과제들에 맞서 미국이 국제 지도력을 회복하고 동맹을 재구축할 수 있도록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일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공화당의 영김,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과 함께 한국계 의원으로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재선의 민주당 앤디 김 의원도 아태 비확산 소위에 배정돼 북한 등 한반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됐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간부들에 대한 처형이 늘고 외화벌이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해외 파견 북한 외교관과 특수기관 구성원들의 한국 망명이 증가했다고 전직 북한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유럽 주재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한국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 최근 은퇴한 김동수 씨는 27일 VOA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지난 4, 5년 동안 망명 사실이 공개된 북한 외교관들 외에도 특수기관 소속 10여 명이 한국에 망명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은 이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실책을 관리들에게 전가하면서 간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고강도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에 큰 어려움을 겪는 외교관들과 특수기관 일꾼들은 상당한 압박과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한국 망명 뒤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자유와 경제 발전 모습, 한국 정부의 탈북민 지원 정책 등 외부 정보를 객관적으로 접하면서 한국을 동경하는 북한 관리들이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은 북한 정권이 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과시와 미국에 대한 강대강 정책, 내부적으로 자력갱생을 강조했지만 의식이 많이 깨인 간부들과 주민들의 호응은 매우 적다면서
코로나 여파가 지나가면 주민들의 탈북과 해외 파견 일꾼들의 망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